그러면은 제13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문병호 최고위원이 부친상으로 나갔습니다. 최입의 최고위원은 휴가 중에 최고위원회 참석하려고 어제 오밤중에 잠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되었고 안보는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심화된 가운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일본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형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발사한 KN-23 미사일과 지난달 31일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이어 세 번째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 체계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 무기들이 모두 200km에서 600km의 단거리 사정권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저고도와 요격 회피 기동, 정밀 유도 기능 등 신기능을 갖춘 이 무기들은 현재 우리 군의 힐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로도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안보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어제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같은 날 시작된 한미 연합주의소 훈련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과 할 것이며 남북 대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도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김정은 위원장에서 받은 친서를 소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라고 말했고 이번 한미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은 훈련이 나도 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5배까지 증액을 요구했고 호르무즈 파병의 지소미아 유지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간의 친서가 오갔고 북미 접촉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데도 NSC 상임위조차 열지 않고 북한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강 외교를 몰락시키고 남북 외교 관계에만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아마추어리즘이 근본 원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외톨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외교 라인에 문제가 큽니다. 안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외교의 전문적인 능력이 의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실시한 개각에서 외교 안보 라인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코드 인사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아마추어리즘과 코드 인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특보에 대한 주미대사 임명 불발 해프닝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SNS에 올린 글에 의하면
문특보의 대사 내적에 대한 워싱턴의 비공식적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아닐지라도 애초에 미국이 그 정도로 기피하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려던 청와대의 외교 역량,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일신하지 않고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인사만을 계속해온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국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화가 절실한 외교 안보 라인을 그대로 둔 채 법무장관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이 큰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조국 수석을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 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조국 수석은 논문 표절이나 인사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인 것입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인 인사나 페이스북 통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도를 넘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머리에는 50.1대 49.9의 선거 논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하여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0년 발간한 한 대담집에서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갈라치며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오직 국민을 갈라쳐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 외교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첫째 과제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 의장 최입입니다. 지난 8일 러시아 해상 초계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16일 만에 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일본의 발표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군은 이러한 사실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우리 영공을 침해한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침해하지 않았고 우리 군용기가 오히려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는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러시아의 사실 인정, 유감 표명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러시아 초계기가 카디즈를 침입한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안보 무능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러시아 군용기 진입에 대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러시아의 카디지 진입은 빈발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샌드백 신세로 총체적 외교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타결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첫 번째 방안이 바로 인적 쇄신을 통해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무능을 반성하고 책임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콜마 윤동환 회장이 친일 유튜브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시청하게 했다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콜마의 주가는 5%가량 하락하였고 불매운동 등으로 민심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국회에서 아직도 심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소위 한진그룹 방지법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공지와 사업보고서 등 임원 현황 공시에 후보자 또는 임원의 정가를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경영진이 되는 것을 주주와 시장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또한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도록 기업체를 확대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여야, 정부 모두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임재훈 사무총장, 솔로몬 물문대 주장,